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부처인 경합주들은 말 그대로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새벽을 지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전에 성공한 곳들이 늘면서 당선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승리를 위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미시간주 개표 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투표가 끝난 뒤 시작한 개표 상황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접전에 접전을 펼쳤습니다. 4일 새벽까지만 해도 플로리다 등 경합주 지역에서 승리하며 재선 가능성을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들어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역전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일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13명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인단 253명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개표가 남은 곳은 네바다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등 모두 6개 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중 네바다주에서 0.6%포인트 차, 애리조나주에서는 3.4%포인트 차로 개표율이 86% 안팎이긴 하지만 예상 밖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북부 러스트벨트로 꼽히는 위스콘신에서 승리를 거머쥔 뒤 바로 옆 미시간주에서도 거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상황을 유지해 이들 세 곳의 승리를 확정지으면 또 다른 승부처 펜실베니아주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상황이 급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한 많은 핵심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지만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는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우편 투표 개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새벽 백악관 연설에서도 우편 투표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트럼프 캠프 측은 미시간주 개표 중단 소송을 내고 패배가 확정된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열된 두 후보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한파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지한파로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낙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실시된 미국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 후보인 존 히켄루프 전 주지사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으며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해왔고 2016년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는 2014년 가드너 의원 당선 후 진보 성향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이 상원 과반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곳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패배를 인정하며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And please understand to all the people who supported our efforts tonight that his success is Colorado's success. And our nation and our state need him to succeed. We need to be united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불리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후보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지만 4선에 성공했습니다. It is my goal and my desire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best prepared military to deter war, but if we get in it, we're going to win it.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한파 의원은 4일 현재까지 7명입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알래스카주에서 각각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캘리포니아의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과 펜실베니아의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 의원, 하원 외교위 아테 소위 민주당 간사 출신으로 차기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의원도 안정적으로 13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내 진보 목소리를 대표하는 로칸나 하원 의원도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한국계 미국인 5명 가운데 2018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미국인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도 워싱턴주에서 당선돼 연방 하원에 입성하는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후보와 미셸 박스칠 후보는 캘리포니아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고, 데이비 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유지에 성공했고, 공화당도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회 기류는 미한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유지를 기반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친 이번 미국 대선은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MBC 뉴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4일 이번 대선에서 약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역대 미국 대선 사상 가장 많은 투표자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정보 제공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선거에서 전체 미국 유권자 수는 약 2억 3,92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66.8%가 대선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선 투표자 수와 투표율의 급등에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합친 사전 투표 열풍이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우편 투표자 수는 4년 전 대선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경제 문제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투표 시 최대 고려 사안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에디슨 리서치는 3일 유권자 15,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지지 후보 선택에서 최우선 고려 사안을 묻는 질문에 35%가 경제, 20%가 인종 불평등, 17%는 코로나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지지층은 경제와 범죄, 치안, 보건정책 순으로, 바이든 지지층은 인종차별 문제와 코로나, 보건정책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한 AP 출구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코로나 41%, 경제와 일자리 28%, 보건 9%, 인종 갈등 7%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층은 경제와 일자리, 이민, 법 집행, 낙태 문제 등의 순으로 비중을 뒀고, 바이든 지지층은 코로나와 인종차별, 기후변화 문제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주요 정보 당국이 대선을 겨냥한 적대국들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카손의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3일 대선 투표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에 대한 해외 적대국들의 연이은 부정행위에 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투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적극 방어해 일부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대국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지난 몇 달에 걸친 대응으로 그들이 선거에 간섭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교란자들인 만큼 향후 공격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대선 이후에도 어떤 국가나 단체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국 시사도 3일 대선 당일 미국 유권자 약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내용의 무작위 전화, 로보콜이 발신된 것을 확인하고 투표 방해 행위와 선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완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며 대북 인도적 지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4일 일본 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교류와 관련한 의원의 질의를 받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 역시 필요성을 종합적이고 신중히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 등과의 교류가 거의 중단됐고 이딴 태풍과 홍수 피해 또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가 악화돼 식량과 물자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삼중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